손끝에 올려지는 이 작은 공간 속 스마트폰에 심장이 숨쉬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엑시노스, 그리고 애플의 A 시리즈가 만들어가는 스마트폰 AP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중 오늘은 CPU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이 CPU의 클럭은 스마트폰 초창기에 특히 각 제조사들의 마케팅의 핵심이 되었던 요소였죠. 500에서 600MHz 수준에서 출발한 초창기 AP의 CPU 클럭은 1GHz를 달성한 시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소구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 2010년대 초반의 AP 시장 상황과 관련해 정리할 만한 점은 이 AP 시장의 강자로 인식되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낙오한 점 정도가 되겠는데, 통신이라는 절대적인 무기가 있던 퀄컴, 그리고 당시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영향력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었던 삼성과 애플 진영과는 다르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너무도 든든해 보였던 그들의 완성품 시장의 파트너 모토로라의 몰락과 함께 영향력을 잃어갔고, 한때 가성비의 최강자로 불렸던 오맵을 앞세운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이 모바일 AP 시장에서의 이야기도 2012년에서 멈춰버렸죠. 그렇게 1GHz라는 키워드로 정리되는 2010년대 초반이 지나가고 스마트폰 CPU와 관련한 다음 세대의 키워드는 바로 듀얼 코어가 되겠는데요. 2010년대 초반 모바일 AP 시장에도 듀얼 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스크톱 시장처럼 모바일 시장에서도 듀얼 코어라는 단어가 강력한 성능을 보장할 것 같은 마법의 단어처럼 마케팅에서 자주 활용되었죠. 당시 코어 개수 싸움을 주도했던 이름은 다름 아닌 엔비디아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 당시에도 점점 이 스마트폰의 사양이 높아지며 스마트폰의 게임 디바이스로서의 역할이 보다 부각되고, 과거 데스크톱 시장이 발전해온 양상처럼 이 GPU의 성능과 전반적인 게임 구동 능력이 점점 더 스마트폰 구매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019년이 된 지금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조금은 이른 시기였을지도 모른다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분히 결과론적인 해석에 불과하겠고, 당시 지포스라는 단어로 이미 충분한 검증이 끝난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관련 기술력이 모바일 AP 시장에서도 발휘된다면 엔비디아가 모바일 AP 시장에서 그리고 있는 비전이 결코 헛된 꿈은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 엔비디아에게 있어 이제 그들의 AP를 마케팅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GPU가 아닌 CPU에 대한 부분이었고, 시장이 엔비디아의 AP를 마주하며 그들이 만든 CPU에 대해 가지게 될 의심들에 맞서 엔비디아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듀얼 코어였던 것이죠. 엔비디아는 테그라2로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이 듀얼 코어 AP를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어진 테그라3에서 쿼드 코어 AP를 내놓으면서 코어 개수 확대 전략을 이어나갔고, 시장의 발전 역시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이후 모바일 AP는 헥사 코어, 옥터 코어까지 발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 하나의 기술 발전 방향을 앞서 나갔다는 문장과 그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문장 사이에 있는 간극을 엔비디아는 결국 메우지 못했는데요. 엔비디아의 테그라는 뛰어난 성능으로 잘 알려진 이 스냅드래곤의 아드레노마저 뛰어넘는 강력한 GPU 성능을 가졌으며 듀얼 코어, 쿼드 코어 CPU를 제시한 준수한 성능의 AP였지만, 앞서 살펴본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예와 마찬가지로 GPU라는 단 하나의 비교 우위만을 가진 엔비디아가 시장이 반드시 그들의 AP를 채택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게 2019년이 된 오늘, 이제 엔비디아는 모바일 AP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테그라는 게임 콘솔과 스마트폰 사이에 형성된 게임용 패드 혹은 게임용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아주 작은 세그멘트에 소구하는 마이너 스트림의 AP로 전락해버렸죠. 반면 엔비디아만큼 뛰어난 GPU 기술이 없는 미디어텍이나 화웨이 하이실리콘은 각각 뛰어난 가격 경쟁력과 완성품 시장에서의 영향력이라는 나름의 합당한 무기들을 가지고 앞선 이름들과 시장에서 경쟁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럴듯한 계획과 성공하는 계획 사이에 있는 실로 아주 작은 차이, 특히나 치열한 이 IT 시장의 경쟁 속에서는 그럴듯한 비전이 아닌 아주 명확한 당위성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이야기를 엔비디아와 테그라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듀얼 코어와 쿼드 코어로 발전하던 시절, 이 모바일 AP의 CPU 발전은 기술적으로나 이 기술을 홍보하는 기업들의 마케팅의 측면에서 모두 이 CPU 코어의 개수 증가와 이를 통한 연산 능력 증가에 방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쿼드 코어를 넘어 옥타, 헥사 코어로 발전하는 동안 멀티코어 구조의 발전 방향에 코어 개수 증가로 인한 연산 능력 증대에 대한 부분을 넘어 전성비에 대한 부분이 더해지게 되었는데요.
연산의 강한 코어와 전력 효율의 강한 이 두 종류의 CPU 코어의 조합으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 이렇게 탄생한 2종 코어의 조합 형태를 빅리틀 구조라고 하죠. 최근에 AP들은 초창기의 빅리틀 구조에서 한 단계 발전해 더욱 진화된 코어 조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개의 빅코어, 2개의 미들코어, 4개의 리틀코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 엑시노스 9820이 바로 이러한 변화 흐름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죠. 다이나믹을 비롯한 이 ARM이 제시하는 멀티코어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을 통해 이미 나눈 바 있고, 그중 오늘 주제와 관련해 다시 꺼내볼 부분은 앞서 이야기 나눈 삼성의 엑시노스나 화웨이의 기린이 제시하는 224 방식 말고도 다양한 조합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에서 보여주는 134 조합이 되겠습니다. 삼성, 화웨이와는 다르게 하나의 프라임 코어, 그리고 3개의 퍼포먼스 코어로 퀄컴 표현대로 이른바 골드 코어가 구성되어 있죠. 삼성 역시 올 중순까지만 해도 갤럭시 S11에 탑재될 차기작 엑시노스 9830이 스냅드래곤이 내세운 이 134 조합의 CPU 코어 구조를 가지고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들이 계속해 이어졌었는데, 지난 10월 엑시노스 9830이 아닌 엑시노스 990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새로운 엑시노스는 우선은 기존과 같은 224 조합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죠. 하지만 이번 엑시노스 990의 경우 삼성 파운드리의 분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업부장 체제로 돌입한 지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는 점, 또한 7나노 EUV에서 양산한 첫 세대의 AP이기 때문에 설계를 맡는 LSI나 생산을 맡는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아마도 이번 모델까지는 과감한 변화를 주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엑시노스 990보다는 이 다음에 나오게 될 새로운 엑시노스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삼성의 커스텀 CPU 개발팀이 해체되면서 앞으로 등장할 엑시노스의 최상위 코어의 자리에 삼성이 자체 제작한 몽구스 코어가 아닌 ARM의 표준 코어들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스냅드래곤이 표방하고 있는 구조를 우선은 엑시노스가 따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물론 그것보다 더욱 반가울 소식은 이 스냅드래곤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최적 구조를 삼성 진영에서 먼저 제안하는 모습이겠는데요. CPU, GPU, NPU 간의 최적의 배분을 찾아 스냅드래곤이 잠시 빼앗아간 최고 안드로이드 AP 타이틀을 이 엑시노스가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지 내년에 등장할 새로운 엑시노스를 기대하게 하는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려온 오스네에 있는 삼성전자 커스텀 CPU 개발팀 해체 관련 소식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AP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내용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 주변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해를 살 만한 제목으로 올라오는 기사들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삼성 입장에서 이 모바일 AP 비즈니스는 구태여 철수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도 아닐 뿐더러 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수성해야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들은 단기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AP 시장은 IoT와 전장으로 향하는 이 미래 IT의 발전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매우 유망한 시장이고, 실제로 이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IT 기업들도 모바일 AP 비즈니스에 대해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기 전략이 성공적인 결말을 맺기 위한 필요 조건 중에 모바일 AP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이유로 이미 오래전부터 이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들의 역량이 꾸준히 투입된 이 모바일 AP 시장은 바야흐로 무한 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되겠는데요. 통신이라는 절대적인 무기의 힘이 약화되었지만 CPU나 GPU의 성능, 다의 크기나 전력 소비 효율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현 세대 최고의 안드로이드 AP를 계속해 시장에 내놓고 있는 퀄컴, 가장 빠르게 7나노와 7나노 EUV 공정을 적용한 AP를 시장에 선보이고 자체 제작한 모뎀 칩과 NPU를 앞세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화웨이, 가성비를 앞세워 중저가 시장에서 여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디어텍까지 모바일 AP 시장의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나름의 당위성을 가지고 시장에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모바일 AP 시장 환경 속에 삼성 역시 나름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SI에서 AP 설계, 파운드리에서 AP 생산, IM 사업부에서 갤럭시를 통한 기본 물량을 담보하는 이 구조적 이점은 다른 스마트폰 기업들은 앞으로 어쩌면 영원히 가지기 어려운 삼성만의 어드밴티지가 되겠고, 생활 가전과 모바일, IoT의 가장 큰 2개의 축이 되는 완성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삼성은 IoT 통합의 시너지를 가장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들의 이름과 함께 반드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미 동세대의 다른 모바일 AP들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이 A 시리즈를 통해 애플은 IoT 시대를 향한 2가지 발전 방향 중 훨씬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방 통합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애플의 치명적인 약점처럼 제시했던 이 애플의 폐쇄적인 OS와 폐쇄적인 제품 생태계는 오히려 IoT 통합에 있어서 OS와 디바이스, AP를 모두 자급하는 구조를 완성한 애플이 더욱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방증하죠. 상하방으로의 통합을 가장 먼저 이뤄내고 IoT 통합의 시너지를 가장 먼저 향유할 기업으로 애플을 꼽게 만드는 이유가 될 텐데요. 앞으로 이 시장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겠지만 확실한 것은 스마트폰 시장, IoT와 전장으로 이어질 미래의 IT 패러다임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바일 AP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겠습니다. 모바일 AP 시장을 이야기하며 저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던 몇 개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독자 AP, 독자 CPU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 이야기들이 지금보다 더 어렸던 저에게는 너무도 멋진 이야기처럼 느껴졌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오딘 프로젝트가 막을 내리고 올해는 몽구스 프로젝트도 마침내 아쉬운 결론을 맺었지만 아직 엑시노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엑시노스를 떠올리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수많은 단어들이 아직 남아있고 이 단어들 속에 분명 삼성이 찾는 모바일 AP 시장의 해답이 있겠죠. 오늘보다 더 멋진 엑시노스의 내일, 우리 힘으로 만든 모바일 AP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